혁신학교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혁신학교의 도입은 결국 경기도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 2009년도에 경기도의 김상곤 교육감이라고 하는 제1대 민선교육감이 있었는데요. 계셨는데요. 예, 예전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교육부 장관이기도 했죠. 네, 이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이제 혁신학교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혁신학교는 이제 국가주도, 이제 중앙정부 주도의 어떠한 교육 정책, 교육 개혁에 이제 반기를 들어서 그 지역, 그 학교주의를 둘러싼 그 맥락을 온전히 이해하고 학교를 둘러싼 그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같이 추구하는 어떤 상향식의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는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살펴보면 이제 단위학교 중심이고요. 학교가 이제 자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역할을 존중을 하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학교를 운영을 하고 교육의 수월성보다는 어떤 특정한 몇 명만 잘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모두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형평성을 학교 교육의 중점에 두는 그러한 어떠한 교육개혁이 혁신학교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수월성의 목표를 둔 학교는 뭐 어떤 영재학교나 특목고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교육의 형평성의 목표를 둔 학교들은 학교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혁신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는 어떨까요?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떠한 그 지역의 인재를 길러내고 어떤 학교가 빛이 나게 되려면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 아니면 공부 이외의 어떤 다른 능력들이 또 특출난 학생들이 학교를 빛내주길 바랄 것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학교 교육, 공교육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어떤 형평성, 모두가 이제 어느 정도의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 형평성의 중점을 이제 반반 균형감 있게 갖추는 학교들이 이제 일반 학교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어느 한 마리의 토끼도 잡기 어려운 상황들이 학교에서 보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학교에서는 학교 교육, 공교육의 어떤 본질은 평등이라는 가치에 구현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형평성을 조금 더 학교 교육의 중점에 두는 학교가 혁신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혁신학교의 현황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은 경기도가 혁신학교가 출발한 경기도가 가장 많은 수의 혁신학교를 두고 있고, 특히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이제 중심이 돼서 혁신학교가 지정되고 있는 실정이죠. 광주와 전남은 어떤가 볼까요? 광주는 이제 23개교 2014년 기준입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요 수치가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광주는 23개교, 전남 지역은 65개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겠죠. 혁신학교의 확대는 이제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 교육청이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혁신학교가 하나의 운동이었다가 이제 혁신학교가 이제 실제로 들어서면서 몇몇 학교들이 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혁신학교의 모델화가 김상곤 교육감의 부임 이후에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2015년부터는 혁신학교의 일반화, 그러니까 어떤 시범학교들이 몇몇 있는 것하고 그 시범학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일반 학교의 그것보다 혁신학교의 포션이 더 커지게 되면 혁신학교는 더 이상 혁신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예, 혁신 학교의 혁신이 이제 떨어지는 순간 혁신이라는 이름이 이제 떼어내고도 이제 그 학교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에 존재할 수 있을 때 혁신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의 일반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에서는 광주 빛골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유튜브 링크를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올 광주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점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혁신학교의 특성은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민주성입니다. 민주성은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한 학교가 이제 혁신학교라는 것이죠. 민주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주도적으로 어떤 책임자, 교장 선생님이 혹은 교장 선생님과 함께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어떠한 주도로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선생님일 것이고, 그리고 학생일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학생의 학부모가 될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그 학교를 둘러싼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학교가 혼자 운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주위의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다. 라는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지역사회 주민까지 함께하는 그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떤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혁신학교는 이렇게 민주성의 4가지 중에 하나의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윤리성입니다. 윤리성, 학교 교육에 지금까지 좀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이 이제 학생들의 어떤 성취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인권에 대한 어떤 정의나 아니면 인권 교육이나 이런 인성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과해 왔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학교의 문제점에 비판을 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학교 시스템이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혁신학교는 학생들의 성취도뿐만 아니라 어떤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인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혁신학교가 또 하나 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교사들의 학습 공동체입니다. 결국 교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학교 교육에서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교사들이 결국 학생들이 이제 주도로 어떤 교육 과정을 처음부터 짤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사들이 어떤 그 전문성을 발휘를 해서 학교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교사가 서로 힘을 합하지 않고 개별 플레이만 일삼는다면 그 학교의 어떤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온전히 발휘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기존의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관료제 시스템에 물들어 있고 어떤 그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굉장히 큰 방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교사들 간의 어떤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루어지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혁신학교는 교사들의 그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사들의 어떤 잡무나 뭐 이런 교사들의 행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그 교사들이 이제 수업 개선하는데 온전히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그 수업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사들의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까지 만들어냄으로써 어떤 지속 가능한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혁신학교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은 창의성. 기존의 학교 교육이 어떤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혁신학교는 또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혁신학교의 민주성의 사례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진행한 어떤 연구 논문 중에 하나를
를 가져왔는데 혁신학교의 학부모들은 적극적으로 학교에 참여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예, 민주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참여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학부모들도 그러한 점들을 이제 그러한 혁신학교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혁신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학교들도 물론 이제 학부모를 학교의 어떤 구성원, 교육 주체로서 고려하기 시작하고 있으나 혁신학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강조하고 또 어떻게 조장한다 그래야 되나요? 격려한다 그래야 되나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는 학부모 학교 참여가 하나의 이제 사회 자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학부모들끼리 이제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학부모들끼리의 어떠한 그 공동 논의, 학부모들의 연결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보 공유, 자원 공유가 결국 학교 운영 차원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면 학교 전체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측면을 혁신학교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 학교 참여와 관련된 부모의 교육적 관여 중에서 이제 학교 참여와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학부모끼리 만나고 학부모와 교사끼리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사회자본의 형태로서 학교 교육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도움은 결국 학교 내 모든 소속된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형평성이라는 가치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교 교육 전반에 어떠한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증진시키는데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가정 내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모의 어떤 교육적인 관여는 결국 그 학생, 그 자녀에게만 온전히 교육적 관여의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인 편익에 가깝고 또한 개인 간의 차이, 가정 간의 차이, 학생 간의 어떤 교육 격차를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좀 같은 교육적인 관여지만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학부모들의 그러한 교육적인 관심과 지원을 우리가 학교 교육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학교의 방향성이 혁신학교의 민주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혁신학교는 여전히 많은 숙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존 학교뿐만 아니라 혁신학교도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점들이 많은 점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민주성은 누가 참여해야 되는가, 누가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갈등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물론 좋지만 학부모가 많이 참여하고 그 결국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자기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어떤 아전 인수격의 어떤 학교 운영을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아전 인수격, 좀 이기적인 학교 운영에 대해서 강요를 하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학교 운영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어떠한 의사결정이 굉장히 지연되는 문제점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참여의 양면성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지만 누구나 학교 참여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겠죠.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그 관심을 어떤 행동으로 표출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주로 학교 참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 참여의 자발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면
또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학부모들, 일부 교사들, 일부 학생들의 어떤 의견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영되는 또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점들을 또 문제로, 혁신학교의 문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윤리성을 생각을 해보면 인성교육, 인권교육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현실에 마주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학업 경쟁을 필요로 하는 입시 제도라는 점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부모들을 인터뷰해 봤을 때 어떤 학부모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너무 즐거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입시로 돌아가야 되고 결국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자 차라리 혁신이 아닌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윤리성에 대한 강조가 빚 좋은 개살구일 수도 있다라는 점이 혁신학교의 또 다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문성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죠. 교사 중요하고 교사들이 학습 공동체 만들어서 수업 개선하는 거 중요해. 교사들 너희들이 바꿀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교사들의 어떤 열정페이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교사들이 이제 스스로 알아서 그 수업 개선에 헌신하는 것이 물론 바람직하겠지만 혁신학교의 어떤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관리자가 그런 식의 강조를 하게 되면 결국 교사들은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교사들의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한 어떤 교사의 소진 현상, 어떤 열정의 소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이 혁신학교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성 같은 경우는 기존 학교에서도 드러나는 문제인데 창의성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창의성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창의성은 학습될 수 있는 것인가? 교육으로서 창의성이 길러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혁신학교에서 부르짖고 있는 창의성의 강조는 굉장히 허울뿐인 철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혁신학교의 특성들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라는 새로운 학교의 유형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자극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학교를 바꿔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가장 핵심적인 자원은 결국 새롭게 임용이 돼서 학교에 배치되는 신임 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